그런데 이 장면에 대한 뒷날 이색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러자고 한 게 아니라 조민수가 와서 나한테 그러자고 하는데 내가 그걸 반대를 못했다. 적극적으로 나선 거냐, 소극적으로 동조한 거냐, 이거는 뉘앙스의 차이예요. 이거는 서로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때 이색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자, 이것이 나중에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덩다리로 끼어있는 우현보는 어땠을까요? 우현보는 위화도 회군 직후에 우시중이 됩니다. 두 번째 관직이 되는데 며칠 만에 파직돼요. 그래서 우현보가 우시중으로 있었던 며칠 사이에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현보가 어떻게 하자고 해가지고 일이 되고 또 우현보가 안 된다고 해서 일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현보는 이 창왕이 왕이 되는 요 과정에서는 한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우현보는 계속 억울해요. 그냥 덩다리로 끌려가가지고 한 일 없이 그냥 너도 같이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이건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위화도 회군을 한 이성계가 권력을 잡은 가운데 후계 국왕은 이성계 맘대로 정해지지 않고 조민수가 주장하는 대로 창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성계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조민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밀릴 거야. 그래서 이성계 일파에서는 권력을 잡고 창왕을 옹립한 그 직후부터 어떤 일을 벌였냐면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전제 토지제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권세가들이 백성의 토지를 함부로 빼앗은 것은 이건 일벌백계해야 된다. 일벌백계. 이렇게 막 개혁 분위기 이런 걸 막 일으켜요. 그런데 조민수가 그 전에 남의 땅을 빼앗았다가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걸려 나와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설 뻔했던 조민수가 이걸로 미끄러집니다. 조민수가 관직에서 쫓겨나서 고향 창녕으로 유배가 돼요. 이제 이성계가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미심쩍은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김저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어서 이걸 김저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김저가 옥에 치는 사건이라고 해서 김저의 옥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저는 최영의 생질 조카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흥에 옮겨져 있던,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지금 여흥으로 옮겨져 있는 우왕을 찾아가서 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김저가 우왕에게 찾아갔더니 우왕이 김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 울적하게 여기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죽을 수는 없다. 내가 그냥 죽을 수는 없다. 힘센 사람 한 사람을 구해서 이 시중 이성계를 해치면 내 뜻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사주를 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곽충보라고 한 사람을 총에 쓰니 가서 만나보고 함께 일을 도모하라. 밀명을 내린 겁니다. 김저가 이 말을 듣고 곽충보를 찾아가서 지금 여흥에 있는 우왕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곽충보가 배신을 합니다. 승낙하는 척하고 쪼로로 어디로 갔느냐면 이성계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했어요. 김저가 무장을 하고 정득후라는 사람과 함께 태조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미 태조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딱 오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요. 그러니까 정득후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목을 찔러 자살을 했고 김저는 갇히게 됩니다. 이 김저를 순군에 가둬놓고 문초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 김저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된 거예요.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저 입에서 어마어마한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조정 대신들이 쫙 다 나와요. 변한열, 이림, 우현보, 우인열, 왕한더, 우홍수가 함께 모이하여
여흥에 있는 왕을 맞이하는데 내응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실토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창왕을 옹립한 다음에 고위관직에 다 남아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온 거죠. 이거는 거의 이성계 쪽에서 볼 때는 백지수표예요. 그냥 누구도 있었지 그러면 김전은 네, 누구도 있었지 네. 그러니까 이성계파에서는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김저 입에 그냥 담기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조작 사건이죠. 이거 아무 근거 없는 조작이고요. 이걸 빌미로 해서 우왕을 강릉으로 다시 옮겨요.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막 강화해요. 그리고 얻을 걸 다 얻은 다음에 김저가 옥에서 폭사, 갑자기 죽었다. 정말 잔인한 거죠. 얻을 거 다 얻어내고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왕도 곤경에 처하고 우왕 편에 섰던 사람들, 창왕 편에 섰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정도전이 이색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근거로 든 게 뭐죠? 왕씨를 저해하고 우의 아들 창을 왕위에 올리고 신우를 맞아들여 왕씨를 끊으려 한 것. 이것이 찬탈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다. 창을 왕위에 올린 것. 이건 조민수가 얘기해서 이색도 그럽시다 했다는 그거고, 신우를 맞아들여 왕위를 끊으려 했던 것. 이게 뭐냐면 여흥에 있던 우왕을 맞아들여서 우왕을 복위시키려고 했다는 이거예요. 김저의 옥에 나왔던 바로 그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이색을 죽여야 한다고 정도전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연 이색은 이때 무엇 하고 있었나?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김저의 옥이 일어난 때가 1389년 11월이에요. 김저가 옥에서 죽은 것도 같은 달 11월입니다. 그러니까 1389년 11월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인데, 이때 이색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1389년 10월 달에 이색이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사직을 하고 장단에 벼럽, 거기 아마 이색에 세컨하우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머물고 있었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성계의 권력이 한참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이때 이색이 이성계의 그런 전횡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관직에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개경을 떠나서 장단 자기 집에 가 있었고, 이 사이에 개경에서는 김저의 옥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김저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색이 우왕을 맞이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색이 안 한 일을 이색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색은 2번 억울했겠죠. 김저의 옥, 자, 이거는 그 조작의 냄새가 많이 나죠. 조작을 했다면 그 조작은 왜 했을까? 이거는 이성계파가 반대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예요. 자기에게 반대한 사람들 입에 다 그냥 담기만 하면 다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만일 이것이 조작이 아니라면 이거는 이성계로서는 반대파가 총단결해서 나에게 반격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김저의 이 사건은 김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날 일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성계파에선 이걸 국왕한테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누구냐면 창왕.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어찌어찌 왕이 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바로 그 창왕을 몰아내려고 한 거예요. 김저 사건 얼마 뒤에 이성계와 심덕부, 지용기, 정몽주, 설장수, 성성린, 조준, 박위, 정도전 해서 모두 9명이 흥국사라는 절에 모입니다. 자, 뭔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궁궐 바깥에 있는 절에 모였다는 것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여기에 군사를 딱 풀어가지고 삼엄하게 경비를 해요. 여기서 쿠데타를 모의한 겁니다. 여기서 어떤 논의를 하느냐? 우와 창은 본래 왕씨가 아니다. 공민왕의 아들, 손자가 아니다. 따라서 종묘와 사직을 받들 수 없다. 왕의 자격이 없어.
마땅히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워야 한다. 가짜를 패하고 패가 진짜를 세운다. 입진. 패가 입진 요 네 글자를 명분으로 해서 창왕을 몰아내고 다음 왕을 세우는데 그 다음 왕은 누구이어야 되느냐? 왕씨. 왕실의 후손 가운데에서 사람을 뽑아서 후계왕을 세워야 한다는 논의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정창군 왕요라는 사람을 떠올리는데 신종의 7대손. 야, 신종이 누굽니까? 명, 신, 희, 강, 고. 무신정변 일어났을 때 왕이 의종이잖아요. 의종 다음 왕이 명종이죠. 이 명종 다음 왕이 신종이니까 까마득하게 오래전에 왕을 했던 신종의 무려 7대손이에요. 이거 왕종 맞나? 뭐 이렇게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그 사람을 딱 띄워놓고 이 사람 어떠냐? 이성계가 그런 말을 해요. 정창군 왕요. 신종의 7대손으로 족속이 가장 가까우니 7대손이 지금 왕이 되기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거니까 왕손이 얼마나 지금 귀해졌나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왕위에 세울 만하다. 이성계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준이 정창군은 부귀하게 나고 자라서 재물을 다스릴 줄만 알지 나라를 다스릴 줄은 모릅니다. 너무 부귀하게 나고 자라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나라를 못 다스립니다. 조준이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조준으로서는 큰맘 먹고 한 얘기예요. 이성계가 이 사람 왕시키자 했는데 조준이 글쎄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성성린이 군주를 세움에 있어서 어진 사람을 택해야지 족속에 가깝고 먼 것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이 사람이 가까우니까 하자 그랬더니 성성린도 그 사람은 아니에요. 9명이 의논을 하는데 이성계 빼고 8명 중에 벌써 2명이 그 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 누가 좋은지 투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심덕부, 성성린, 조준 이 세 사람한테 들려보내서 제비뽑기를 하게 합니다. 세 사람 중에 왕요에게 반대한 사람이 2사람이나 끼어 있으니까 이거는 공정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랬는데 결국 정창군 왕요의 이름이 뽑혀요. 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탁구공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냈나요? 왜 우리 영화 친구 보면은 손 넣어가지고 하나를 뽑는데 원하는 그 회사 이름이 적혀있는 탁구공을 딱 뽑잖아요. 비밀은 차가운 탁구공. 냉동실에 있던 탁구공을 뽑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성계가 바라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까요? 정말 신기해요. 아니면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이래서 공양왕을 옹립하고 공양왕이 왕이 되고 다음 달에 우와 창을 참수합니다. 죽여요. 이게 얼마나 참 섬뜩한 분위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색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면 공양왕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색은 가타부타 이야기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양왕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장단에서 개경으로 뛰어와요. 공양왕에 대해서 기대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성계가 왕으로 세웠더라도 그 말에 그렇게 쉽게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옆에서 그걸 도와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색의 그 머릿속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누굽니까? 이색의 삶과 생각. 제가 이색의 생각을 읽느라고 저 책을 쓰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잖아요. 쓰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생각을 읽는 게 어려웠죠. 이색은 이때 공양왕에게 기대를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공양왕이 이색에게 굉장히 높은 관직을 줍니다. 원래 고려의 관직은 문화시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수시중이에요. 넘버 1, 2인데 그 위에다가 관직 2개를 더 만들어서 판문화부사라고 하는 흔치 않은 관직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이색에게 줍니다. 뭔가 초월적인 관직,
모든 관료를 초월하는 그런 높은 관직에 이색을 올려서 이색에게서 도움을 얻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색에게 불행이 됩니다.